오늘 이야기는 지난 4월 25일에 블록체인 장부에 찍힌 기록 하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날 당시에 비트코인을 94억에서 940억 정도 들고 있는 중간 크기 지갑들이요. 비트코인 92,000개를 싹 쓸어 담았었고 지금 시세로 따지면 무려 8조 원에 가까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 큰 손들이 이렇게 매수하면 보통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딱 열흘쯤 뒤에 시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30% 가까이요. 그러니까 그 지갑들은 정확히 꼭대기에서 산 거고, 근데 바로 그 지갑들이 지금 이 순간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로서 7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갑작스럽게 폭락하고 있죠. 어제 오늘 폭락의 배경들, 이게 올해 내내 타이밍들을 거꾸로 탄 사람들이 지금은 매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소름이 한 번쯤은 돋게 되실 겁니다. 먼저 어제 오늘 나온 뉴스 두 개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립토컨트라는 데이터 회사의 분석가 아무르타이가 공개한 집계고요. 비트코인을 940억에서 9천억대까지도 들고 있는 진짜 큰 손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지갑들이 최근에 60일 동안 순수하게 사들인 비트코인이 66,700개입니다. 그 돈으로 따지자면 무려 6조 3천억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지난 6월 중순 당시 이때 기록했던 68,000개에 거의 다시 다가선 상황이고요. 올해 2월달 이후로는 가장 큰 매집 규모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중간 지갑들은요. 77,800개, 약 7조 3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한쪽은 역대급으로 사고 있고요. 한쪽은 역대급으로 팔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뉴스는 머피라는 분석가가 짚은 건데요. 비트코인의 내재 변동성이라는 숫자가 40% 아래로 내려왔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이 정도로 내려올 때마다 올해 시장은 예외 없이 크게 움직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 세 번이 전부 다 하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내재 변동성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낮으면 왜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까요?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사실은 정말 간단한데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걸어놓은 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들 큰 폭풍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고요. 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렴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보험료가 재는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33에서 38% 사이인데요. 어느 잣대로 봐도 40% 아래, 올해 가장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쪽에서 7조 원어치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보험료는 헐값이라는 거. 이 어색한 조합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시장이 평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을 파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고, 요즘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런 상품들이 잔뜩 생겼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앞으로 크게 오를 권리를 남에게 팔고 그 값에 대해서 다달이 수익으로 챙기는 상품, 흔히 말해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품들은 시장이 무섭든 말든 규칙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그 권리를 팔아야 돼요. 근데 그 권리를 판다는 거는 곧 시장에 보험을 파는 행동들이거든요. 실제로 대형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비트코인 상품을 굴리고 있고요. 바이낸스도 이달 초에 비슷한 수익 상품을 새로 내버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쪽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9,700만 원 선일 때 전략적으로 1년에 22%쯤 벌린다는 계산까지도 내놨어요. 돈이 되니까 공장이 쉬지 않고 돌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용수철은요, 눌린 만큼 튑니다. 인위적으로 봤을 때 눌러놓은 보험료가 풀리는 날, 그만큼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날 그게 위로 갈까요? 아니면 아래로 갈까요? 과거 기록들부터 정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머피 집계 기준 봤을 때 올해 보험료가 이 수준까지 내려간 건 3번이었습니다. 1월달에 비트코인이 1억 4,500만 원 선에서 9,200만 원대까지 보름 만에 36% 하락했고요. 4월 말에는 1억 2,200만 원 선에서 8,900만 원대까지 27% 빠졌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는 9,800에서 8,600까지 12% 밀렸습니다. 이 세 번 다 하락이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래쪽을 먼저 경계하는 게 상식이겠죠. 여기까지는 집계 화면에 찍혀있는 숫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낙폭을 옆으로 나란히 세우면 조금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36, 27, 12, 이 떨어지는 폭이 매번 줄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5,200만 원, 3,300만 원, 1,200만 원, 같은 보험료 압축인데 폭발력이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장부가 아니라 제가 그은 보조선인데요. 저는 이걸 팔 사람들이 점점 소진되어가는 궤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선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지금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7조 3천억 정도의 정체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 94억에서 940억짜리 지갑 구간, 크립토컨트는 돌핀이라고 부르는데요. 겉보기에 큰 손 같지만 크립토컨트 자체 설명에 따르면 이 구간에는 개인 돈을 모아서 굴리는 상품의 지갑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돈이 한 지갑에 담긴 경우가 상당수 섞여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들고 있는 지갑이라거나 책을 회사가 팔고 있는 물량들, 이 구간에 잡힐 수가 있겠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 지갑들의 움직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상품을 사고 환매하는 흐름들이 거울처럼 비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4월 25일 기록을 겹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개인의 돈이 비치는 그 구간이 92,000개를 쓸어 담은 직후에 시장은 29% 무너졌었고요. 지금 그 구간은 77,800개를 던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방향성을 거꾸로 탄 집단이 지금 공포에 팔고 있다는 거, 그 물량을 받아내는 종이 5달 만에 가장 큰 매집을 하는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오늘 장부의 핵심이겠고, 그리고 실제 리플에도 지금 똑같은 그림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팽팽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리플을 175억에서 1,700억대까지 들고 있는 큰 지갑들은요, 올해 내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아래 1억 7천만 원어치에서 175억 원치, 그 아래 구간들은 오히려 리플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과 똑같은 손바뀜 구조라는 거죠. 큰 손들의 리플 보유량은 7월 들어서만 적게는 7천만 개, 집계에 따라서는 1억 2천만 개까지도 늘어났다. 이런 데이터 자료들이 나란히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돈으로 따져보면 1,200억에서 2천억 원 정도 규모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쌓여있는 리플이 26억 1천만 개, 금액으로 따지면 4조 6천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2월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이 마르고 있다는 건데, 팔려고 올려둔 물량들이 줄어들고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서 잠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선물 시장에서 빚을 내가지고 걸어둔 판돈들, 2조 원 규모에서 1조 1천억대까지 반토막이 나면서 과열들이 싹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보험료 압축이라면 리플은 물량과 레버리지의 압축들을 겪고 있는 셈이겠고, 그리고 그 결과가 벌써 조금씩 숫자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번 달 7월 말, 그리고 다가오는 8월 초, 정확히 날짜로 따지면 7월 28일과 7월 29일 미국이 금리를 정하는 FOMC 회의가 있죠. 이 구간의 압축 해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역사적인 전례가 3번 다 하락이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래쪽이 먼저 열릴 가능성은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여기에 따른 낙폭이 지난 36%, 27%, 12% 이렇게 주로온 곡선들이 유지가 된다면 이번 흔들림 자체가 직전 12%보다도 얕은, 사실상 마지막 흔들기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고래 흡수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데이터가 보여준다면 다가오는 4분기 방향성 전환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읽힌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그리고 여기 따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폭이 계속 줄어드는 감쇄 곡선이라는 거 영상 내내 설명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타이밍을 거꾸로 탄 집단의 투매를 고래가 5달 만에 최대 규모로 싹쓸이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손바뀜이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 3번째, 리플 XRP 같은 압축을 겪으면서도 시장보다 2배 강력한 상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력하게 반등할 때 다른 코인들보다도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요함은요, 결국에 평화가 아니라 보험을 파는 공장을 눌러놓은 압축이라는 거고, 그 아래에서 올해 내내 방향성을 거꾸로 타고 있는 지갑들이 던진 물량들, 고래들이 5달 만에 가장 큰 손으로 싹쓸이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례대로라면 아래쪽이 먼저 열릴 수 있겠지만요, 지난 36에서 27로, 12로 이렇게 줄어왔던 낙폭의 감쇄 곡선들, 이번이 마지막 흔들기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리플은 그 압축을 같은 모양으로 물량과 레버리지까지도 더 팽팽하게 겪으면서 이미 시장보다 2배 강력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계 바늘이 실제로 움직인 날 밤,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화면을 열어보셔야 될까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요즘에 이런 말들이 더더욱 적용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 관련된 D램에 대한 거래 지원을 발표했었고, 실제로 이 속보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전망한 사람이 가격 하락을 전망한 사람보다도 무려 6배 이상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가격 상승을 전망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언뜻 봤을 때는 호재 뉴스처럼 보이고요. 실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속보로서 호재성 이슈가 발표되고 나서 10% 이상 넘게 빠르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선 차트상의 눌림목을 형성 중에 있는 과정들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차트상에서 이 호재가 뜨기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언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비트코인, 리플 XRP, 도지코인 전부 포함해가지고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 폭락장이 있었죠. 근데 주피터 코인은 어땠습니까? 이 폭락하는 흐름을 시장이 역행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호재 발표되기 전에 매수해서 발표된 직후 상승 흐름에 대해서 매도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까지도 이어지면서 수익 실현 완료된 이유는요, 물론 차트상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엔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무너지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 보통 디파이 섹터, 그리고 RWA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섹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거시적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트레티지발 폭락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불안감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 특정 강세 섹터에서만 관련된 코인들이 시장에 역행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지금 한 10개 정도 선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될 때, 그리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어서 저점일 때, 그리고 오히려 스윙 중장기로서 수십 % 정도의 큰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이요, 365일 내내 하락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6년 반년 동안 하락만 해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년 바닥을 다진다거나 횡보한다거나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온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횡보 장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특정 암호화폐 섹터 코인들은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